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심리분석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월드컵 16강 진출 팀들이 모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한국 축구팀 마지막 경기에서 열심히 해서 이겼지만 16강 진출에 실패했죠. 그런데 일본은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1승 1무 1패가 됐는데 자, 정말 기분 좋게 어떻게 보면 정말 기분 좋게 진출한 것 같아요. 일본으로서는 행운이었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세네갈하고 동률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골득실도 같았어요. 근데 그리고 무승부가 세네갈하고였죠. 예, 1승 1무 1패였으니까. 근데 예. 이 하필이면 이제 페이플레이라고 해서 네. 그냥 페어플레이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고 같은 것을 누가 덜 받았느냐를 따져봤더니 일본이 조금 나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제 경기 보신 분들은요. 예. 과연 이 페이플레이상을 가지고 점수를 가지고 일본이 올라가는 게 맞냐. 그것도 뭐 운영 방식이라면 할 말은 없지만 너무 자기 진영에서만 그렇죠. 골을 돌리더라고요. 16강이 확정이 됐다는 걸 알고 나서는 경기를 아예 막아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관중석에서 야유가 쏟아지고 경기 보신 분들도 야, 저게 어떻게 페어플레이냐 이런 좀 네. 비난도 많이 했었는데 일본 감독은 어쨌든 이것도 경기 운영이다 라고 했었죠. 배 아파서 그럽니다. 폴란드도 이미 탈락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좀 의지가 없었던 것 같고요. 일본도 좀 그런 경기를 해서 좀 빈축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멕시코도 졌지만 우리나라 예. 덕분에 16강 진출을 했는데 덕분에라는 말하기는 네. 좀 어부지리로 민망한데. 우리나라 덕분에 진출을 했는데 예. 저도 지금 제 친구가 멕시코 여행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현지에서 굉장히 벌써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 이제 길거리에서 동양인들만 지나가면 당신 꼬레 아니야? 네. 라고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고 뭐 예. 한국인들 같으면 뭐 행가래도 쳐주고 뭐 이렇다고 전해지는데요. 뭐 네티즌들은 뭐 멕시코 국기와 한국 국기를 합성을 해서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국기 위에 손흥민 선수를 넣어서 손흥민 국기를 만드신 분도 있고 또 멕시코리아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다. 멕시코리아. 무슨- 말이 되네요.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북한하고 우리가 합쳐지지도 않았는데 멕시코랑 먼저 합쳐지는군요. 이런 식으로 약간 장난식으로 글을 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멕시코리아 이렇게 하니까 좀 어감도 좋은 것 같고 그러는데 멕시코 하면 사실 뭐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그런 나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야 될 거는 독일 방문은 웬만하면 피하고 웬만하면 독일 멕시코. 갔을 때는 예. 일본인인 척하라 이런 그러니까요. 이런 뭐 가이드라인도 그럴 정도로 벌써 나올 정도로 멕시코에서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우리 축구 볼 때마다 월드컵 경기 열리면 어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건데 예. 멕시코 같은 경우 너무 절묘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사실 마지막 경기에서 굉장히 크게 패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일을 2대0으로 꺾어버리는 바람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올 16강 진출을 하게 된 거고 또 멕시코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정적이라고 했듯이 예. 굉장히 뭐 좀 감정적으로 많이들 이렇게 좋아들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저분은 의미에서. 좀 연배도 좀 있으신 분 같은데 정말 신이 나셨습니다. 저렇게 SNS 일반 국민들이 하는 것까지는 저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예.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멕시코 재무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무장관이 전화를 했으니까 혹시 갑자기 뭐 중남미와 경제 협력 논의할 게 있나 그랬더니 재무장관이 멕시코 재무장관이 나 다음에 출장 가서 밥 산다고 예. 우리 경제부총리에게 참 그럴 정도로 온 나라가 정말 네. 들썩이고 있습니다. 컵으로 보이는데 정말 뭐 잔치집 분위기인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예. 한국을 승리를 기뻐한 나라가 물론 멕시코도 당연히 기뻐했겠지만 이 다른 축구 강국들 우승 후보들도 좀 내심 속으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영국 BBC에서 재미있는 논평을 내놨는데요. 독일이 한국에 패했다는 얘기를 듣고 전 세계가 약간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로 기뻐하고 있다. 독일을 제외한 전 세계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독일이 강력한 이제 또 우승팀 중에 하나다 보니까 여러 16강에 진출한 팀들의 국민들은 독일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막강한 경쟁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네. 기뻐하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패했던 기억, 1대7로 그렇죠. 패했던 네. 기억에 그렇죠. 대해서 대한민국이 복수해줬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우리의 승리를 기뻐했다라고 하고요. 예. 여러 나라들이 우리 기쁨에 굉장히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주로 보면은 독일이 져서 좋아하는 나라는 독일과 가까운 나라들 역시 이웃
국가들끼리는 사이 좋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태국 전사들 정말 열심히 싸워서 FIFA 랭킹 세계 1위 독일을 격파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그 인상에 깊은 선수는 손흥민 선수고 뭐 이정효 얘기가 나오는데 뭐 예. 900억 얘기가 나오고 그러네요. 그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죠. 이미 이제 유럽에서 뛰고 있죠. 토트넘 소속인데 네. 2020년까지는 소속으로 돼 있지만 이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 독일로 이적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예. 이제 지금도 사실은 빅리그지만 아주 우리로 치면 최고급에서 뛰는 건 아닌데 예. 말씀하신 건 독일 아예 팀으로 그렇죠. 독일 팀으로 가면은 입장 바꿔서 받아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 영국에서는 손흥민 뭐, 선수에게도 좋지 않을까 했는데 나오는 게 그래서 맨유나 맨유설이 리버풀이나 나더라고요. 아스날 예. 같은 데 나오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도 그래도 유럽팀에서 뛰고 있어 연봉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우리 당시 대표팀 전체 연봉을 합해도 지금 독일의 최고 스타 한 사람 연봉을 맞습니다. 못 넘거든요. 예. 그 정도인데 어쩌면 손흥민 선수도 이번에 자신의 가치를 입증을 하면서 좀 네. 스타급으로 더 한 발자국 발돋움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하면 또 눈물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제 SNS에서 정말 다양한 뭐 구세주 패러디도 있었고 다양한 네. 패러디가 나왔는데 또 이렇게 TV 화면에 이렇게 손흥민 선수 눈물 닦아주는 그런 패러디까지 올라와서 화제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 중에 눈물 흘리고 있고 네티즌이 그렇게 닦아주는 네, 정말 닦아주고 싶었나 정말 봅니다. 그 현장에 있는 것 네, 같은 그런 진짜 느낌이. 와닿는데요. 네, 이런 이제 패러디가 지금 유행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인터뷰할 때 손흥민 선수 우는 모습 보니까 눈물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눈물점이 있어서 이렇게 우나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손흥민 선수는 모든 걸 사랑한다. 눈물점도 너무 좋아요. 이런 이제 네티즌들의 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대통령 앞에서 펑펑 울었는데 결국에는 그 펑펑 운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예, 돌려서 더 맞습니다. 좋은 성과를 네.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뭐 손흥민 선수 군대 문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군 면제를 아직은 받지를 못했죠. 네. 지금 이제 그 스포츠 선수들의 군 면제가 좀 까다로워져서 올림픽의 경우에는 금은 동까지 되지만 예. 아시안 게임에서는 금메달을 금메달만 따야 되죠. 되거든요. 손흥민 선수 와일드카드로 아마 아시안 게임 대표 선수로 발탁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우리 국민들도 멕시코 국민들 못지않게 뜨거운 국민들이잖아요. 예. 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해서 각종 SNS에 네. 내가 대신 가겠노라. 네, 우리나라 국민도 아닌데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올리는데 네. 예. 특이한 거는 멕시코 젊은이가 예. 내가 대신 가겠다고 또 나선 겁니다. 사실 와. 이제 아시겠지만 불가능하거든요. 어쨌든 그렇죠.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가도 저 답변은 불가능하다는 거 미리 알려드리지만 그만큼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고 있는 거죠. 네, 이번 경기에서 정말 손흥민 선수 눈부신 활약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조현우 선수가 참 골키퍼. 주목을 예.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손흥민 선수 못지않게 이번에 어제 실시간 검색어 계속 뭐 조현우, 리버풀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앞으로 어디로 갈지 세계가 주목하는 깜짝 스타로 떠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군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가 좀 걸려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는 이 선수에게 눈을 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네. 사실 이제 저도 그 조현우 선수에 대해서 여러 번 찾아볼 정도로 어디서 나타난 이 정말 귀재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거미손이라고도 불리고 대한민국에게 준 신의 선물이다라는 네티즌의 표현까지 있었는데요. 선방 13개 지금 독일의 노이어를 제치고 국제 축구 연맹이 집계한 선방 횟수 3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도 이제 세계에서 여러 군데서 이적설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조현우의 맨 처음 선발 출전 가능성이 높진 않았지만 선발 출전을 하고 나서 대한민국을 정말 깜짝 놀란 신의 귀재입니다. 네. 러시아 월드컵으로 정말 마지막 독일 경기에서 이기면서 유종의 미를 거둔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드디어 돌아옵니다. 신태용 감독도 오는 7월 말에 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거취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한축구협회 문제점과 함께 이 신감독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네. 것 같은데요. 재계약이 아까 나왔듯이 여러 가지 게임 대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도 이제 조별리그 탈락했기 때문에 재계약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한축구협회가 사실은 예전에 슈틸리케 감독의 경질 일정을 정확히 잡지 못해서 월드컵에 무리수를 줬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 좀 발빠른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네. 싶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월드컵의 뭐
특징이라고 하면은 지역 예선에서 아프리카 팀이 다 떨어졌습니다. 16강 아프리카 진출 팀이 없고 아시아는 뭐 일본이 지금 유일하고 남미 팀들 좀 있고 뭐 멕시코 포함해서 중미 팀들이 있고 그런데 자 대한민국 4년 후에 월드컵에서 16강 진출하기 위해서는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하면 예전에 스포츠 기자도 하셨었죠? 예전에. 하필 축구 담당 기자를 축구 네. 담당 한 기자를 1년 남짓 좀 하셨으니까. 했었는데요. 예. 뭐 축구협회를 두고 뭐 감독을 두고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말들이 많은데 선수를 육성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좀 쌓였는데 좀 감독들을 자주자주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책임을 진다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패해서 얻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장기적인 어떤 그 독립권을 줘야 그래야 뭐 외부의 외압이라든가 이런 것과 자유롭게 그리고 자신이 쌓아가면서 얻은 것들을 선수들하고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가면서 실력을 쌓을 수 있다는 부분도 예. 아마 이제 좀 감안을 네. 해주셔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올해 사실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도 대한민국이 그렇게 성적이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아시아 맹주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예전에 이제 좀 더 멀어진 얘기인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있죠. 예.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16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4년 동안 정말 준비를 좀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이 주변에 숨은 영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고속도로에서 이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자신의 차로 막았던 분들도 네. 계시고 그러는데 자, 이번에는요. 바다에 빠진 승용차를 마을 어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서 구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다에 승용차가 하나 빠졌어요. 예.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죠. 바다에 승용차가 빠지면 그 무게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바로 가라앉겠죠. 네, 가라앉고 반절 사람은 이상 가라앉아 있네요. 네. 네, 창문이 닫혀 있다면 더더구나 위험한 순간인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그 빠진 차량 옆에 두 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차하고 어선을 묶었습니다.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차가 빠지는 거를 이제 막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문을 보니까 사람이 있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다가 주변에 지나가는 분이 망치하고 칼을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유리를 깨고 사람을 꺼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 예. 정말. 네. 근데 사실 그 차하고 배를 묶는다는 건요. 차 무게 때문에 배가 뒤집히거나 아니면 같이 가라앉을 수도 있는데 정말 굉장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나 할 수 없는 분이기도 하고 저분이 또 한 10년 넘게 낚싯배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 네. 배하고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 거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예. 승용차 차에 물에 빠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기억하시면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문이 안 열려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안전벨트가 안 풀어져요. 그렇죠. 이 사고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거의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정말 기적적으로 구출해낸 게 저기 뛰어들었던 두 사람 다 바다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 또 지금 말씀드린 낚시배 운영했던 분은 1년에 한 번 정도 해양경찰서에서 교육도 네. 그런 부분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예. 119 구조대가 오기 전에 시민들이 먼저 구조를 한 것으로 보이죠. 진짜 너무 위험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좀 아까 뭐 유리 조각 이런 거에 좀 다치시기도 했다면서요.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네. 손가락 마디마디에 보니까 다 상처가 있고요. 밴드, 뭐 파스 지금 보면은 네 여러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서 의식이 없는 사람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안 끄집어내니까 머리 허리까지 차 안에 들어가서 몸을 같이 넣어서? 네. 네. 벨트를 잡고 같이 꺼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유리 파편에 손이 다 베이고 팔에 유리 조각이 이제 박히고 이랬다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서 배가 다 피로 흥건하길래 이 피해자가 많이 다쳤구나라고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피가 다 내 피더라라는 얘기를 했을 아이고. 정도로 네. 네, 이 박진아 씨와 김일석 씨 이 두 분인데요. 두 분이 정말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었습니다. 네, 의인들 덕분에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미담이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만 봐도 정말 긴박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 미담의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영상 보시죠. 뒷문을 갖다가 때려가지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사람을 보니까 이 눈하고 동안이 풀려가지고 의식불명 상태래. 그래서 뺨을 약간 때리니까 정신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이제 심폐소생술을 했지요. 바다는 뭐 수상돼 보면은 끝이잖아요. 일단 사람을 구하자.
그런 마음에 그냥 뛰어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너무 쉽게 말씀을 네. 하시지만 배를 타고 이동을 해서 밧줄로 차를 묶고 끄집어내서 심폐소생술까지 했다. 이거는 사실 굉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벨트도 칼로 절단을 해서 빼낸 거 아닙니까? 뒤에서 직접 몸을 끌고 들어가서 끄집어내고 했던 게요. 예. 두 분이 또 한 사람은 낚싯배를 10년 넘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 한 사람은 또 바다일을 하시면서 또 젊은 분은 또 유도대학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예. 힘도 굉장히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 말씀이 저도 또 기억에 남아요. 예. 세상 각박해졌다고 하는데 사랑 구하는 게 뭔지 아니냐라면서 이 비슷한 일 생기면 그냥 것이다. 자동으로 몸이 나갈 것 같다. 어, 예. 네. 네, 그런 분들이니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의인들 항상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다른 일이 똑같은 일이 또 생겨도 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미담을 소개하면서도 의아했던 점이요. 이 정차해 있던 차가 왜 갑자기 물에 빠졌을지 이 부분이 의문점이 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희가 목격자와 해경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기 본인이 술을 안 먹었대, 약을 먹었대. 그걸 보니까 술 냄새는 일절 안 나더라고. 그 차키를 받아가 집에 놔놨어. 차가 날아가면 바다로 막 날라삐대. 차키는 없는데. 네, 뭐 차가 에어컨을 켠 채로 몇 시간 동안 정차돼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 차가 어떻게 해서 앞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왜 나갔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바람 때문에 나간 것인지 아니면 안에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분의 차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전부터 왜냐하면 이분이 수면제를 먹은 것 같아요. 며칠 예. 동안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 안에서 오랜 시간 잠들었고 이분이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접촉사고가 한 번 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주변 사람들이 약간 불안해 보이니까 대리운전 불러줄까요? 집에 가실래요? 라고 했는데 아니다. 나는 그냥 여기서 좀 자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주변 사람들이 차키를 뺏었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좀 불안감을 느꼈겠죠. 그랬는데 차키를 뺏어서 차키가 없는 차가 왜 앞으로 그렇게 날아가 버렸는지는 좀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작은 어촌 마을 한 분 한 분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신 것 같은데 인터뷰하신 분 말씀을 들어보면 차가 날라빈다 이렇게 뭐 날아갈 정도로 세게 이렇게 네. 지금 속도를 내서 달려갔다 뭐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뭐 다른 게 밝혀진 게 있습니까? 아직은 밝혀진 건 없는데 참 이상하긴 해요. 예. 왜냐하면 이분이 본인 이제 피해자 얘기입니다. 피해자라고 해야겠죠. 그 얘기가 한 사흘 정도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은 상태였는데 그런 분이 왜 바닷가에 선착장으로 차를 몰고 거기 정차를 시켰고 네. 거기서 잠을 자며 하필이면 거기서 위험한 그러니까요. 곳에서요. 예. 잠을 자는데 안전벨트 저도 잠깐씩 뭐 네. 1, 20분 이렇게 쉬는 경우 있었는데 안전벨트 오히려 풀고 편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무시잖아요. 그렇게 예. 잠을 자는 거고 주변에서 마을 주민들이 자동차 키를 빼앗을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의문이어서 일단은 한 사흘 정도 치료받고 병원에서 퇴원을 했다고 하는데 예. 이제 경찰 측에서는 뭐 범죄가 문제가 아니라 혹시라도 뭔가 이분에게 그렇죠.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닌지 다른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를 네.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뭐 네. 어떤 사연인지 왜 이 마을에서 사고가 난 건지 뭐 정확한 경위는 아직까지 알려진 게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구조 작업에 참여했었던 또 한 명의 영웅 박진화 씨 당시 이야기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수면을 탁 튀고 나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이쪽을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짠하더라고요. 뭐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짠하더라고요. 태경의 말로는 수면제를 먹고 좀 의식을 잃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예. 의식을 잃었다가 숨이 트이고 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자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조금 안도의 느낌도 담겨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것이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너무 위기를 고난을 겪고 나서 눈을 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눈물이 나오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적 고통이나 신적 안도감 이런 것 때문에 회한의 눈물이나 기쁨의 눈물이 나오는 걸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주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이분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기는 하죠. 예. 수면제를 먹고 차 안에서 누워 있고 집에 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안에서 있었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좀 삶에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눈을 떴으면 내가 이래도 또 살았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네. 최근에 저희가 이 사회 이 시간에 안 좋은 사건들 그러니까 좀 슬프고 이런 거를 아침에 전해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운 그런 하지만 사회적인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미담을 전해드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몇 주 전에 이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운전자, 의식이 없는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이렇게 막으면서 큰 사고를 예방했던 이 미담의 주인공에 이어서 심폐소생술 1년에 한두 번씩 역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으신 분이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앞에 바다나 강이 있는 데서 이렇게 쉬는 거는 항상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